제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가까이 지내온 단짝 친구 미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기분을 알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죠. 미진이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은 친구였고 저는 그런 미진이를 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친구 관계면서도 마치 엄마와 딸처럼 보이는 관계이기도 했죠. 저는 미진이를 친구로서 참 많이 좋아했고 가족 같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착하고 순할 것만 같았던 미진이었지만 고집은 정말 셌어요. 26쯤에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는 미진이보다 10살이나 많고 한 번 이혼 전력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주로 유통일을 하는데 돈을 엄청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미진이한테 고가의 선물도 막 사주고 평소에 가보기도 힘든 비싼 미슐랭 레스토랑이나 오마카세 등도 자주 사주고 하여튼 완전 돈으로 미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외롭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말도 자주 했었습니다. 약간 애정결핍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너무 든든하게 그리고 미진이가 원하는 애정을 마구 퍼다 주니 미진이 입장에선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남자라고 판단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사랑에 빠진 미진이의 생각이었고 객관적으로 보는 저는 달랐습니다. 돈은 많을지언정 외모도 눈빛도 말투도 영락없는 건달이었거든요. 겉으로는 미진이에게 잘하는 척했지만 드문드문 보이는 쎄한 눈빛도 그렇고 저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미진이는 나이도 어린데 한번 갔다 온 남자인데다 나이도 10살이나 많다니. 저는 친구로서 진지하게 미진이를 말렸습니다. 지금이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다지만 내 보기엔 그렇게 진실된 사람 같지는 않다고요. 그랬더니 미진이가 너무 섭섭해하더라고요. 자기 남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랍니다. 외모만 좀 그렇지 속은 정말 진국이고 좋은 사람이라면서 제가 뭘 몰라서 그렇대요. 하지만 저는 미진이에게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든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지 미진이는 결국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빈정이 상해서 한동안 연락을 안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며칠 앞두고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저한테 축하를 받고 싶대요. 제가 말려서 결혼이 말려질 것도 아니고 또 결혼식이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뭐라고 더 말리겠나요. 저한테 축하받고 싶다고 우는데 저도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네 남자친구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이제 결혼하는 거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식도 꼭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미진이는 결혼을 했어요. 제가 말린 게 무색하게 잘 살았으면 모르겠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미진이는 결혼 생활을 총 6년 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완전 지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겉으론 주류 납품 사업을 한다지만 사실상 건달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을 주업으로 하기도 했고요. 양아치에다가 여자들도 많고 그걸로 미진이와 잘 싸웠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엔 미진이에게 손찌검까지 일삼았다더군요. 밖에서 여자들 만나고 다니고 룸살롱 마담이 전화와도 아무렇지 않게 미진이 앞에서 받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미진이가 말대꾸라도 하면 집안 살림이 남아나질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미진이도 나중엔 무서워서 아무 말 안 하고 지 죽은 듯이 있었대요. 이혼을 하고 싶기도 했지만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참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 앞에선 그런 티도 안 냈기도 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저랑 많이 안 만났거든요. 저도 그 사이에 결혼을 하기도 했고요. 그전엔 하루가 멀다 하고 툭 하면 만났다면 서로 결혼하고 나서는 1년에 3-4번 정도밖에 안 봤습니다.
각자의 가정과 일이 있으니 그런 거겠지 이해를 했는데 사실 그런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가끔 만났을 때도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미진이가 저희 집 부근으로 도망을 와서 연락을 했습니다. 급하게 나가보니 몰골이 충격적이었죠. 날이 추웠는데 잠옷 차림에 슬리퍼만 신고 있었거든요. 저는 경악을 했고 그제야 미진이는 펑펑 울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망을 나왔는데 친정은 못 가겠고 갈 곳이 저희 집밖에 없었대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미진이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미진이도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진이와 같이 경찰서로 가서 남편 고소하는 것도 했고 미진이가 모아온 자료를 통해 변호사 상담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미진이 남편이 저에게 연락해서는 욕을 하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이혼 부추기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저도 무서웠지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버티고 미진이를 도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미진이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진이 남편이 합의를 보자고 해서 소송 취하하는 조건으로 일정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만큼의 돈을 받아냈어요. 미진이도 그냥 이렇게 돈 받고 끝내고 싶다고 했기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저는 그 돈으로 미진이가 살만한 집을 구했으면 했는데 기가 워낙 팔랑귀라서 갑자기 신도시 상가 점포를 매매했습니다. 알고 보니 미진이네 친오빠가 거기가 나중에 뜰 거라고 월세 받으라고 꼬드겼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신도시지 주변에 아파트도 공실이 넘쳐나고 별로 좋은 입지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돈을 거기에 홀랑 썼더군요. 정작 본인은 작고 오래된 투룸 빌라 하나 구해서 살고요. 결국 그 점포는 임대가 안 돼서 월세도 안 들어오고 팔리지도 않아서 완전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미지희는 그 일로 자기 오빠랑도 크게 싸우고 인연도 끊었어요. 어쨌든 미진이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좀 넓은 점포는 들고 있는데 정작 돈은 없어서 곰팡이가 쓰는 작은 투룸에 살아야 했던 거죠. 돈도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요. 집은 완전 돼지우리처럼 하고 살던 미진이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죽고 싶다고 자기 인생 망한 것 같다며 푸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미진이가 너무 안쓰러워 청소용품 챙겨가서 정리도 해주고 대신 청소도 싹 해주었습니다. 먹을 것 사서 냉장고에 넣어주기도 하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너무 참 쓸데없이 헌신적으로 군 것 같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친구였는데 말이죠. 어쨌든 제가 미진이 집을 정리해주던 날 미진이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수진아, 나 진짜 너 아니었으면 한강 갔을 거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데 나 평생 너한테 갚으면서 살게. 내가 진짜 잘할게. 친구의 진심 어린 고마움과 눈물 하나에 제가 더 이 친구를 챙겨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바보야. 친구끼리 그런 말이 어딨어. 이제 행복하게 잘 살면 돼. 똥차 갔으니까 벤초올리만 남았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알았지? 저는 진심으로 친구가 새 출발을 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틈만 나면 밑반찬을 보내주거나 병원에 데리고 갈 때도 있고 미진이를 데리고 나와 일부러 카페나 맛집도 데리고 다니면서 챙겼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미진이를 위해 쓸고 닦았던 미진이네 집이 끔찍한 불륜의 온상이 될 줄은요. 그리고 평생 갚겠다던 그 눈물이 내 등에 칼을 꽂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것도요. 어느 날 미진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날 집에 있어서 같이 나가서 밥을 먹기로 했죠. 미진 씨 놀러 왔는데 미진 씨 먹고 싶은 걸로 먹죠.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딱히 그냥 드시고 싶은 걸로. 에이, 그래도 손님이시잖아요. 그래, 미진아. 해물찜 먹으러 갈까? 너 그런 거 좋아하잖아.
뭐. 집 근처에 괜찮은 데 있어요. 그렇게 다 같이 나왔고 남편은 차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와 미진이는 뒷자리에 탔죠. 미진이는 남편 차가 좋다며 칭찬하더라고요. 와, 민석 씨, 차 되게 좋아요. 이런 차 비싸죠? 그렇지도 않아요. 에이, 비쌀 것 같은데요. 수진아, 니네 남편 능력 되게 좋은가 보다. 저는 그 말에 그냥 하하하고 웃고 말았죠. 그리고 식당에 갔더니 남편은 수저 밑에 냅킨을 깔아주고 물도 다 세팅을 했습니다. 게다가 비닐 장갑을 하나 달라고 하더니 새우 껍질을 하나하나 까서 제 접시와 미진이 접시에도 놔줬죠. 새우가 맛있긴 한데 까면 손에 양념 다 묻잖아요. 민석 씨는 진짜 다정다감하시다. 수진이 너 진짜 좋겠다. 그 말에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이 사람 표정 써온 거 맞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왜? 진짜 민석 씨 너무 다정하신데. 미지는 남편의 작은 친절들에 홀딱 반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부를 볼 때마다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묘한 눈빛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아무 대꾸 없이 웃으며 해물찜만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진이는 종종 저에게 제 남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진아, 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민석 씨 같은 남자가 어딨어. 키 크고 잘생기고 성격 좋고 능력까지 있고. 그때마다 저는 그냥 씁쓸한 쓴웃음을 지으며 넘겼습니다. 사실 남들이 보는 만큼 남편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도 아니었고 또 우리의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미진이에게도 남편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니라고 얹을 정도는 몇 번 하긴 했는데도 그런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그저 제가 부럽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부럽긴 뭐가 부러워. 내 남편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치,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하여튼 배가 불렀어. 내 전 남편 같이 건달이야? 건달은 아닌데. 나한테 손찌가 말고 그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뭐가? 내 보기엔 너 배불러서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야, 겉만 보고 모르는 거야. 살아봐야 아는 거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잖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살아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봤습니다. 아, 장난이야. 이것 봐. 바로 노려보네. 이것만 봐도 네 남편 남주기 아까운 거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에. 에휴, 그냥 너 가져라. 뭐래. 그렇게 미진이와 그냥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진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야근과 출장이 잦아졌어요. 원래도 야근 출장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그맘때 더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똑같이 야근과 출장을 하는데 그맘때는 유난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씻는 속도가 빨라졌고 휴대폰을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옷깃에서 묘하게 낯익은 향기가 났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향인데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향.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미지인의 집들이 선물로 사줬던 그 라벤더 디퓨저 향이더군요. 설마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에이 설마 그건 국민 디퓨저잖아. 어디 식당이나 카페에서 묻어왔겠지. 저는 애써 떠오르는 그 불길한 의심을 지워버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상조차도 끔찍하고 말이 안 됐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직감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애써 모른 채 했지만 진실은 예고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미진이에게 연락도 없이 반찬을 주러 갔던 날 터졌습니다.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김치찌개를 한솥 끓였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혼자 밥 먹을 미진이 생각이 나 통에 담아갔거든요. 미진이 집 근처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미 들고 온 거라 그냥 냉장고 안에 넣어둘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진이에게 카톡으로 왜 전화 안 받아? 김치찌개 갖고 왔는데 내가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만 둘게 라고 보냈습니다. 집 비밀번호는 미진이가 나 무슨 일 생기면 들어와야 하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며 알려줘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도어락 비번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우당탕 소리와 함께 미진이가 엄청 당황한 얼굴로 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옷은 슬립 차림이었고요. 뭐야, 자고 있었어? 너 여기 갑자기 웬일이야? 김치찌개 끓여왔어. 내 카톡 못 봤어?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넌 자고 있냐?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어디 아파? 그게 아니라. 미지는 엄청 당황해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가지고. 너 안색이 안 좋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미진이가 땀을 너무 흘리길래 이마에 손을 대려 했더니 확 피하더라고요. 왜 이래? 괜찮아. 김치찌개 잘 먹을게. 이제 그만 가줘. 하면서 제 등을 떠미는 겁니다. 얘 왜 이러지? 생각하며 현관까지 밀려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미처 몰랐는데 현관에 남자 신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 제 남편 신발 같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뭐야? 미지인은 당황하며 허둥지둥거렸죠. 그거 저기 우리 아빠가 왔다가 신발을 놓고 갔는데. 아버지가 여길 왜 오셔? 너 아버지랑 연락도 잘 안 하잖아. 그리고 신발을 놓고 가셨다고? 미지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신발장 안으로 치우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직감이 확 들었던 거죠. 저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가봤습니다. 미진이가 시겁해서 따라오더라고요. 야! 너 뭐야! 저는 미진이를 뿌리치고 방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했죠. 거기에는 제 남편이 팬티 차림으로 조심스레 바지를 입다가 저랑 딱 눈이 마주쳤거든요. 너무 놀라 한 1분 이상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미지인의 집에, 그것도 젖꼬라지로.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은 바지를 황급히 입더니 제 눈치를 보며 윗옷도 입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가서 있는 힘껏 싸다기를 날렸죠. 뺨을 맞고 휘청한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고개를 돌려 미진이에게 가서 미진이 싸다기도 날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것들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시겁해서 뜯어 말리려고 해서 몸싸움까지 있었죠.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니들이 사람이야? 눈이 완전 돌아버린 저는 미진이의 집을 있는 대로 때려부셨습니다. 배신감에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미진이를 위해 청소해준 집이었는데 제가 다 때려부순 거죠. 남편도 미진이도 제가 하는 행동을 말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져온 김치찌개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두고 봐.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 더러운 것들. 그렇게 저는 미진이의 집에서 나왔고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의 바람이라니 충격이 너무 컸죠. 남편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김미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더군요.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울다가 분노하고 이를 갈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도 시체같이 보냈죠. 그 충격이 여전했거든요. 그렇게 무려 일주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이가 바득바득 갈렸는데
그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들자 지금의 상황을 좀 더 차분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배신한 거니 당연히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론 담담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진정이 되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한 10일 정도쯤에 미진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며 좀 만날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다시 욕지거리가 나오려고 했지만 참고 일단 만났습니다. 미지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게 참 가증스러웠죠. 뒤에선 친구 남편하고 몰래 뒹굴었으면서 앞에선 제 눈치 보는 척 하는 게 얼마나 가짰나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김미진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미진은 제 눈치를 보다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그 인간 너네 집에 있니? 참나, 어이가 없다. 미안해 너한텐. 미안하다는 소리 하려고 부른 거야? 여전히 박민석하고 살면서? 뭐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된 이상 네가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죠. 뭐라고? 너한테 못할 짓 한 거 알아.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 서로 너무 사랑해.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 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 너 지금 엄청 개소리 하는 거 알지? 그래 알아.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지도 알고 네가 얼마나 큰 충격일지도 알아. 나도 너를 잃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민석 씨가 너무 좋고 그 사람이 있어야 해. 그 사람이 필요해. 내 인생에서. 솔직히 민석 씨도 너랑 사는 거 좀 힘들대. 너랑 있으면 좀 편하지가 않고 숨 막힌다더라. 자기 마음 알아주는 건 나밖에 없대.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지인은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수진아, 너는 다 가졌잖아. 좋은 직장도 있고 친정도 잘 살고 능력도 있고 넌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 그리고 원하면 얼마든지 더 괜찮은 남자 만날 수도 있잖아.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난 아니야. 난 민석 씨 없으면 안 돼. 그 사람이 내 동아줄 같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이혼해줘. 민석 씨 좀 놔줘. 부탁이야. 나 이번에 진짜 착하고 가정적인 남자 만나서 평범하게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바라는 거 그것뿐이야. 솔직히 너네 부부 보면서 항상 부러웠어. 민석 씨가 너한테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런 남자 만나고 싶다고, 저런 가정적이고 따뜻한 남자 만나고 싶다고 매일 기도했어. 라는데 그 눈에는 광기 어린 갈망이 서려 있더라고요. 친구 남편을 뺏어서라도 짓걸 채우려는 욕망. 이런 최악의 인간이 내 친구였구나 싶어서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였죠.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박민석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다가 결국 박민석을 뺏었구나. 너 진심이지? 나 좀 살려줘, 수진아. 저는 미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 했습니다. 고개도 끄덕이고요. 그래, 알겠다. 서로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어쩌겠니.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거 나도 힘들고. 제 말에 미진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 그래, 이혼해줄게. 네가 데리고 살아. 진짜야? 진짜 이혼해줄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남편 바람 펴서 이혼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낼 것도 아니고 시끄럽게 하고 싶지도 않아. 위자료 청구 안 할게. 그냥 우리 살던 전셋집 그거 내가 갖는 걸로 해. 원래 반반했었거든. 그거 포기하고 박민석은 목만 나가는 걸로 하자고 박민석한테 전해. 당연하지.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민석 씨한테 얘기할게. 그러자고 할 거야. 저는 코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바로 이혼해 줄 테니까. 고마워, 수진아. 너는 항상 나를 도와주는 친구야. 야, 지랄하지 마. 그런 소리도 역겨워. 친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가만 보면 너는 늘 나를 이용했어. 수진아. 내 이름도 부르지 말고. 내가 그 인간하고 이혼해주는 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너랑 그 인간을 그냥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 이제 너랑 내 사이는 완전히 끝이야. 그리고 박민석한테 되도록이면 빨리 정리하자고 해. 그렇게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미진한테 너무 실망이 커서인지 아무런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미진이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남편은 집에 왔는데 뜬금없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자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근데 나 이혼하고 싶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개소린 거 알지? 어쨌든 나는 이혼 안 해. 안 할 거라고. 그럼 김미진은? 걔는 그냥 정리할게. 정리할 수 있어. 그냥 내가 실수한 거야.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와이프 친구랑 놀아나니? 너도 진짜 어지간하다. 어쨌든 난 이혼 안 해. 당신이 소송 걸어도 나는 무조건 안 하고 버틸 거야. 나 당신이랑 이혼 못 해. 그러면서 이혼 안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나 싶고요.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이러냐고요? 아니요. 계산기 두들겨 봤겠죠. 돈도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 보이는 미진이랑은 적당히 놀고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게 나아 보였을 겁니다. 진짜 끝까지 쓰레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며 마음고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끗이 그것들을 내 인생에서 도려내고만 싶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박민석. 김미진이랑 살아. 너 어차피 돈 때문에 그러는 거 다 알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연기 집어쳐. 내가 미진에 대해서 얘기 하나 해줄게. 미진이 전 남편한테 받은 재산 분할로 알짜배기 상가 하나 산 거 있어. 평수도 꽤 커. 다달이 받는 월세가 꽤 괜찮을 거야. 위치는 정확히 나도 몰라. 근데 평수가 꽤 커서 프랜차이즈 커피숍 정도는 들어올 사이즈라고 하더라. 뭐라고? 남편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진 임대가 안 되다가 이제 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 월세가 내 월급보다 훨씬 많다는 건 분명해.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차라리 보내줄 때 가. 돈이라면 차라리 김미진이 낫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비굴함은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제 귀까지 들릴 지경이었죠. 어차피 저랑은 틀어졌는데 미지인은 상가까지 가지고 있다니 굳이 저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남편은 손바닥 뒤집듯 금방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래, 네가 나랑 못 살겠다는데 내가 어떡해. 죄인인 주제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라는데 가짜나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미지의 상가에 눈이 멀어 속전속결로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미진이에게도 상가의 존재를 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괜히 돈 때문에 미진이에게 갔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냥 저랑 정리하고 갔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남편과 이혼 정리를 하며 상간소송도 걸었습니다. 미지인은 상간소송 안 걸겠다고 해놓고 왜 소송 걸으냐고 울면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마음이 바뀌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너도 내 남편 데리고 갔으면 그 정도 값은 치러야지. 아무리 사람이 생각이 없고 염치가 없어도 그 정도면 안 되는 거야, 미진아. 둘이 합쳐서 위자료 3천 되지. 그거 지불하고 알콩달콩 잘 살아봐. 제 말에 미진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네 말대로 민석 씨 나한테 왔으니 그걸로 됐어. 어차피 민석 씨 능력 좋고 돈도 그깟 3천 큰 돈도 아닌데 뭐. 그 말에 저는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능력이 좋다니.
하지만 저는 끝끝내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박민석 진짜 실체가 뭔지 김미진도 살다 보면 금방 알게 될 테니까요. 김민석의 진짜 실체는 이랬습니다. 첫째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이었어요. 몰랐는데 결혼 전부터 도박빚이 있었더라고요. 숨기고 결혼했다가 1년 만에 들통났죠.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그 뒤엔 코인이랑 주식 리딩방에 빠져서 2금융권, 3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댔더라고요. 그로 인해 빚이 꽤 되었고 저도 처음엔 좀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속인 게 많은지 정확히 그 인간 빚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말하지 않은 게 꽤 되나 보더라고요. 빚이 그렇게 많은데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외제차를 샀는데 그것도 다 대출입니다. 한 달에 내는 돈만 해도 꽤 컸죠. 돈 때문에 엄청 자주 싸워서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밖에서는 얼마나 사랑꾼인 척하고 다니던지요. 겉으로 번드르하게 보이니 김미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겠지만 남편은 완전 속빈 강정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시댁도 장난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굳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시어머니는 남편 밥 제대로 차려주라고 연락도 수시로 오고 자기 집에도 자주 오라 그러고 무엇보다 엄청 깐깐합니다. 남편도 마마보이 기질이 강하고요. 미진이는 그전까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굳이 밖에서 남편 흉을 안 봤거든요. 결혼한 이상 내가 짊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성격 자체도 굳이 남에게 징징거리고 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 미진이는 제 남편의 좋은 점만 보았을 겁니다. 처음 남편과 미진이가 바람이 났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하니 차라리 이참에 남편놈 정리하고 이혼하자 결론이 나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도 심하고 화병이 났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한텐 낫겠구나 싶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혼을 결정했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협의 이혼으로 정리했고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좀 했는데 위자료 받은 걸로 피부과 끊어서 관리도 받고 여행도 다녔어요. 저는 오히려 이혼 후 얼굴이 폈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사랑의 도피를 떠난 그 인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안 봐도 유튜브였죠. 제일 큰일은 미진이의 상가 사무실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남편놈은 막상 미진이와 살고 나서 보니 그 상가가 완전 골칫덩인 걸 눈치챘나 봐요. 월세도 안 들어온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미진이를 꼬드겨 담보로 대출을 내서 주식과 코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물단지인 상가를 이렇게 쓰는 게 차라리 낫다고요. 그런데 몽땅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미진이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너 알고 있었지? 이 인간 신용불량자 직전이라는 거! 빚이 엄청나다는 거! 나한테 생활비 달라고 난리라고! 카드값도 연체내서 독촉장 날라오고 난리 났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난리야? 네가 그토록 원하던 가정적인 남자잖아. 그래도 집에는 잘 들어오지? 돈이 없어서 밖으로 못 나돌아다닐 테니까 얼마나 가정적이야. 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좀 어때? 아들 밥 안 챙겨준다고 새벽 6시부터 전화하실 텐데 밥은 잘 챙겨주지? 미지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코미디더라고요. 이게 김미진이 저한테 할 말인가요? 진짜 웃기네. 너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이제. 네가 배신 때리고 뒤통수 때렸잖아. 친구 배신 때리면서까지 얻고 싶었던 남자니까 어디 잘 데리고 살아봐. 참고로 방생 금지야. 똑같은 것들끼리 잘 살아봐.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건너들으니 두 사람은 좁아터진 김미진의 투룸에서 매일같이 육탄전을 벌이며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쳐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 내 아들 바람펴서 이혼시켰으면 모시고 살 것이지 감히 내 아들 길을 죽이냐며 미진이 머리채를 잡았다는 훈훈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덥석 집어먹다간 그게 썩은 떡일 수도 있다는 걸 저들은 알까요? 저는 이제 쓰레기통을 깨끗이 비우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분리수거도 안 되는 대형 폐기물 김미진이 처리 비용까지 내고 가져가 줬다고 생각해요. 평생 둘이서 지지고 볶고 방생하지 말고 백년해로 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